안녕하세요. 여다나 이백선 박용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36번 보겠습니다. 휴업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3개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예, 3개월 초과입니다. 초과. 이상이 아니고 초과입니다. 따라서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할 경우에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X네요. 휴업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이미 반납된 상태에서 재개신고, 변경 신고하기 때문에 첨부할 수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처음에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그러나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반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반납되고 없죠. 그래서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6개월 초과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즉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137번 인장 등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등록할 인장 7mm 이상 10mm 이내 X네요. 7mm 이상 30mm 이내죠. 개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 인감도장, 법인의 인장이어야 하니까 법인의 경우에는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1번 틀렸네요. 실명도장이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개공, 소공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하죠. 자, 그리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써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소공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고요. 개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하면서 같이 할 수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5번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되는데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은 하나고요.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3개입니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인장 등록해도 됩니다. 자, 다음은 138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1번 양벌 규정은 소속 공유회사가 가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X네요. 양벌 규정이 뭡니까? 양쪽을 다 벌하는 게 양벌 규정이죠. 직원이 잘못했는데 사장도 벌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은 법제 5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고용인이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한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는 게 양벌 규정입니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양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틀린 거 1번이 되겠네요. 양벌 규정은 행정형벌만 적용되고 가태료 질서벌은 양벌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문입니다. 이중사무소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떴다방도 똑같죠? 자, 그 다음에 3번 벌금과 가태료는 병과 병행해서 부과하는 것 같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행정형벌과 질서벌, 형벌이 징역벌금이죠. 질서벌이 과태료인데요. 이 형벌과 질서벌은 병과 같이 병행해서 부과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쌍방대리 3년에 3천만 원이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보조원의 위반 행위로 양벌규정에 의하여 벌금을 받은 경우 이 법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이 법이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 만약 직원 잘못으로 받은 벌금도 이 법이라고 본다면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서 취직도 못하고 개업도 못하죠. 그러면 역선택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옆에 경쟁업소에서 위장 취업을 시켜가지고 망하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은 본인 잘못으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9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요. 1번 동탁은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해야 된다 했는데 업무 개시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은 법인이 보정 설정해야 될 금액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했는데 5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얼마입니까? 법인이 아니라 법인이 아닌 개인. 개인의 경우 1억 원 이상이죠. 법인은 2억 원 이상이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5번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 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요청이 없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만약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비록 무상 중개라 하더라도 중개 보수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0번 문제입니다. 중개 보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죠.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합니다. 동일 3번 들어가면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이 2번 일어났지만 한 번만 매매에 대한 보수만 지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외가 틀렸네요. 주택의 경우에는 국토부를 행위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지만 주택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에 의하면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입니다. 주택외는. 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15억 이상인 경우 매매는 0.7, 임대차는 0.6% 범위 내에서 다시 시도조례로 정하죠. 따라서 3번 틀렸습니다. 4번 주택 외의 중개사물의 보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9 이내에서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을 한다. 네, 맞습니다. 4번입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합니다. 5번 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1000분의 7이 아니라 1000분의 6이죠. 1000분의 6. 1000분의 7. 매매가 1000분의 7입니다. 임대차는 1000분의 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